10시 시황 체크인 들어가겠습니다. 간밤 미국장이 어제 우리장이 반영했던 재료로 인해서 하락했습니다. 미중 갈등 고조 가능성이었는데요. 다우가 1%대로 가장 크게 하락을 했고 나스닥이 0.16% 소폭 하락에 그쳤다는 점 특징적이었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 페르소나 논 그라타 중국의 외교적 기피 인물입니다. 그녀가 대만을 방문하게 되면서 중국이 전방위적인 군사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주식시장의 부담감으로 작용했고요. 여기에 연준 매파 위원들이 일각에서 나오던 금리 인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은 총재는 9월 FOMC의 50bp 금리 인상을 지지하고 내년 2분기 전까지 25bp의 금리 인상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런 발언들로 인해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75%대로 진입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우버, 핀터레스트 같은 일부 기술주 급등세가 보였지만 또 여타 운송이나 항공 등의 종목군들은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 주식시장 하락 출발한 이후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일단 환율시장에서 반영하면서 1310원 선 진입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종목별의 움직임은 또 양호하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오늘장 10시 구간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 하루 만에 반등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하락 반전하기도 했었습니다만 현재 10시 구간 0.26%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2446.09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요일장의 거래대금 2조 원 넘어서고 있는데요. 분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0.04%가 하락하면서 2438선에서 출발을 했고요. 이후에 2434선까지 저점을 낮추는 하락 반전의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장중에 2440선 진입을 시작으로 해서 고점 형성 시도하고 있고요. 현재 장중 고점 부근입니다. 2445.59포인트 선 6포인트가량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9시 구간과 다른 점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인데요. 외국인 쪽에서 5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하더니 다시 한번 5거래일째 매수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폭입니다만 258억 원어치의 유가증권 시장 주식 외국인 사들이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매수하다가 매도 전환하네요. 3거래일째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92억 원어치를 팔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60억 원어치 소폭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 기관 쪽에서 현재 전기전자 업종을 팔고 있습니다. 이 밖에 운송장비와 서비스, 의약품 업종에 대해서 매수 우위를 동반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하루 만에 반등, 어제 낙폭을 좀 만회하는 모습인데요. 상승 탄력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키워나가면서 이 시각 현재 0.52%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08.51포인트 선, 거래대금은 유가증권 시장보다 더 실리고 있는데요. 2조 5,200억 원가량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소폭 0.02%가 하락하면서 시가 804포인트 선에서 형성을 했고요. 1포인트가량 내려섰다가 이후에 탄력을 조금 더 붙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보다는 4포인트가량 올라서면서 808.37포인트 선 4포인트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입니다. 외국인 쪽에서 이틀째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사흘 만에 매수 우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191억 원어치를 팔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145억 원어치를 사면서 유가증권 시장과는 외국인 기관 반대된 구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91억 원어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의 특징 세 가지로 압축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연일 말씀드리고 있는 실적 수주 되겠는데요. 2분기 실적 시즌 우려보다는 양호한 주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6월장에 패닉을 보였던 만큼 그동안 주가가 충분히 하락했다는 인식이 나오고 있고요. 또 2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해서 하반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는 업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타이어주 보도록 할 텐데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2분기 실적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2분기 실적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대비 13%, 100%대 증가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대신에 영업이익이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우려 대비해서 선방한 실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재료비와 운송비의 증가를 판가 인상으로 상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상반기에 실적 저점을 형성하고 하반기에 개선세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긍정적인 전망에 따라서 주가 8%의 강세를 띠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반기에 판가 인상 효과와 고객사의 생산 증대에 따라서 실적 개선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 38,55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 시즌 조선주가 큰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적자를 크게 줄였다는 점인데요. 이에 따라서 2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해서 하반기에는 흑자 전환하는 턴어라운드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의 성과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고 수주량이 늘었던 만큼 실적 턴어라운드 이후에 실적 개선세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주목되고 있는데요. 현대미포조선의 주가 2% 넘게 상승하며 10만 원 선 진입하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나란히 0.25에서 1.7%의 상승. 현대중공업은 하락 반전하기도 했었지만 현재는 보합에서 강보합을 오가는 주가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전방산업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 전지를 갖고 있는 신성 ENG 수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반기 수주액이 사상 처음으로 3천억 원대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폭발적인 이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클린룸 등 장비의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신성 ENG 주가 4.8%의 상승이고요. 카카오그룹주 오늘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2% 넘는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이 900% 급증했습니다. 오디드의 대만 성과가 반영되고 또 신작 게임인 우마무스메의 초반 흥행 성과가 반영되면서 양호한 실적 발표했고요. 카카오 게임즈의 주가 51,9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그룹의 금융 플랫폼주죠. 카카오뱅크 역시 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순이익이 1,238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카카오뱅크의 주가도 1% 넘는 탄력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적 부진, 어닝 쇼크주도 있습니다. 한국금융지주인데요. 실적 어닝 쇼크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3분기의 영업 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개선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하지만 증권가에서 줄줄이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고요. 한국금융지주 그래도 낙폭을 장중 3% 후반보다는 줄이면서 1.6%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투어 역시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이 나왔는데요. 여행 수요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다라는 점에서 여행 수요 회복 속도 주목되고 있고요. 하나투어도 1%의 낙폭에서 현재는 0.7%로 하락폭을 줄이는 점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두 번째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12일 갤럭시 언팩 2022 행사 앞두고 있는데요. 그를 앞두고 이 행사를 앞두고 움직이는 종목이 있습니다. 양태종 삼성전자 부사장이 앞서서 기고문에서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해서 다양한 영역의 종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웨어러블 기기 신제품에 대한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 워치 5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니틱스, 삼성전자의 갤럭시 워치뿐만 아니라 중국 쪽으로 샤오미, 화웨이 쪽으로 칩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웨어러블 기기 시장의 성장세에 주목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니틱스 현재 전 세계 스마트워치 탑5 제품 가운데 3개 제품을 납품하는 기업으로 주목받습니다. 4% 넘는 상승으로 2,655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폴더블 폰 신제품도 주목되죠. 시장이 커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가는 하락세를 띠고 있고요. 파인테크닉스 0.4%의 하락, KH바텍이 1% 넘게 내리고 있고요. 세경하이테크 보합, BH도 역시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장의 특징 성장주 부각입니다. 자율주행 게임 콘텐츠 엔터주까지 동반해서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간밤 나스닥 지수가 선전한 가운데 국내 성장주들이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주 지금 장 초반에 거래 대금이 실리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중국의 실리콘밸리 중국 선전시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레벨 4 자율주행차
운행을 허용했습니다. 전기차에 이어서 자율주행 기술의 경쟁도 상당히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6월부터 로보라이드 서비스가 서울 강남 지역에 한해서 시범 운행이 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 8월에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에 UAM과 자율주행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캠시스가 주가 14%까지 급등을 하고 있고 우린 PTS 10% 넘는 강세입니다. 퓨런티어, 텔레칩스, 파워넷까지 2%에서 9%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와 방산을 같이 하고 있는 한일단조가 5.7%의 강세 띄고 있습니다. 이 밖에 게임주의 주가 흐름도 오늘 긍정적인데요. 드래곤플라이가 15% 급등하고 있고요. 2,000원 넘는 주가 움직임입니다. 룽투코리아, 컴투스 홀딩스, 펄어비스까지 5%에서 7% 내외의 긍정적인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드라마주, 키스트부터 스튜디오 드래곤, 사마네트워크스 일제히 2%에서 5%의 상승 탄력입니다. 올 여름에 블랙핑크, 소녀시대, 그리고 뉴진스까지 여자 아이돌들 출격합니다. SM과 JYP 엔터테인먼트, 하이브, YG 엔터테인먼트까지 1%에서 3%의 주가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시 시황 체크인 확인해 보셨습니다.